영성계 뭐 그런 지식들 있죠. 그러니까 물론 종교에도 중복이 되지만 영성계 그런 데서 말하는 뭐 전생윤회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의 그런 이제 이모저모 이런 것들을 이제 호기심으로 많이 지식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그러면은 그런 걸 많이 알면은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될까? 정말로 이제 현생에서의 힘든 삶 이것을 정말로 다른 그 사람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지식을 더 알게 되면은 더 현실을 초탈하고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 영성계의 지식을 좀 더 얻는다 해서 그렇게 뭐 그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무슨 오히려 이쪽에 그냥 완전히 많이 알고 있다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도 이게 돈만 이제 찾고 뭐 그러다가 결국 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아는 것이 무슨 절대적인 뭐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보통 사람 경우는 종교와 같이 이런 이쪽의 세상을 이제 이모저모를 알려주는 것보다도 물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는 지침을 줘가지고 그에 따르게 하는 거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따르게 하는 거 이것이 오히려 더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런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럼 전혀 필요가 없느냐? 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알게 돼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산되어 있는 이런 이제 지식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개념을 추출해서 그래서 이제 현 세상 위의 그 삶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 현재의 현생의 세계 그 이상의 이제 그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좀 파악이 돼가지고 현생에서의 어떤 특정한 상황 이런 것들은 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냥 대처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소화 능력이 있느냐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영성계 지식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이 삶에 도움이 되고 이제 안 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이제 충분히 그 지식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이게 현생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능력이 가졌다면은 한계가 있다면 어느 그 부분적인 것만을 보고 이제 그것을 어떤 절대 진리에 가까운 그런 것냥 생각해가지고 그걸 신봉해가지고 따르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신비현상이라고 해서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계시를 해가지고 너는 어떤 집을 팔아서 차를 사라 뭐 그런 식의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따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잘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것들은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럴 수 있는 한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해서 뭐 지금도 얘기했지만 성공 무슨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일각에서는 상당히 존경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그에 개입했다고 자꾸 문제를 삼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풍수지리 뭐 그런 것도 요새 얘기를 나오는데 이런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그럼 전부 그런 이제
역술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럼 전부 거짓말이냐? 그거 아니죠, 당연히.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현실계의 그 물질, 그 현상만 보면서 하는 이제 그런 학문보다 더 상위에서 이제 봐가지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보는 관점도 결국 현생의 이제 그 육화된 그런 인간으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계에서 이 상위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2차원 평면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적인 것만을 보고 정확히 알지 못하듯이 그러니까 역시 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마치 세상학문에 따른 기초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절대 진리로 생각해서 어느 지방이 좋다 어디 쪽이 좋다 옮기는 게 좋다 이렇게 만약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옛날에도 이제 고려시대 때 하도 고려시대 때 불교 승려가 하도 그 존경을 받다 보니까 그 국사들이 승려가 국사가 돼가지고 왕한테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관점에서 조언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이제 초월적인 거라서 이제 현실계에 맞지 않는 급격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어떻게 됐냐면은 유교는 뭐가 다르냐? 유교는 철저히 그렇죠. 이 세상을 모르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거에 의해서 유교는 철저히 현실계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비록 정신 이제 성리학 그 정신을 파헤치는 것이지만은 어디까지나 현실계에서 측정 가능한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교는 국가 지도 이념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불교 이런 것을 이제 국가 지도 이념 이제 제가 쓴 신미대사와 그 훈민정음 창제에서 인용된 이광수 춘원 이광수의 그 세조대왕 그 소설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조대왕이 이제 다른 이제 자기 신하들 유교 출신과 이제 그리고 신미대사와 같은 그 여기 스님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석가의 도는 공자의 도보다 깊고 높도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말이 맞죠. 폭이 넓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까지 다 다루니까 그만큼 이제 이 불교가 유교보다 더 깊고 심오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심오하다 하더라도 이 개개인의 승려는 역시 유학자나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승려는 그 폭넓은 걸 본다는 건 그만큼 더 부분적이라는 뜻도 되죠. 그 유학자는 그러니까 현실계에서만을 그것을 보지만은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를 직접 다스리는 그 이론으로서는 이제 유교를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불교는 이제 그거 자체를 어떤 그 국가 이념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국가 이념을 하고 말고의 큰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불교나 유교나 이제 꼭 불교 유교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현실계 얘기나 영계 얘기를 다 포함한 얘기나 다 지도 이념이 될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다 존중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국가 지도 이념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이 강제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강제력.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가 지도 이념에 이 영적 그 지상의 어떤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제 이론이 할 수는 없고 뭐라 할까 그냥 그러한 그러니까 하여튼 진리 론은 아니죠.
이로는 아니고 그냥 이 그 자체죠. 리가 그 개입하다. 인간이 측정한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이 개입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상당한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낮죠. 강제력이 동원되는 국가 기관 그런 일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영적인 단계의 그것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달리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각기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리 말해야 된다. 하근기 사람들한테는 그냥 돈 벌어가지고 노름해서 탕진하고 주색 잡게 탕진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상을 사가지고 절에 시주하면은 극락 간다. 그런 얘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좀 더 심오한 이론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래쪽 얘기를 가지고 이제 불교 같은 걸 비판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나 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은 다 근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사람들의 근기라는 또 용어를 또 써야 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영적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갖고 이제 제도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왔던 계기도 지금 그 여교사 자살 사건 뭐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더운데 막 화이트 칼라 집안 사무실에서 에어컨 조용히 얌전하게 일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할 교사들이 그러니까 뜨거운 바닥에 나와서 시위한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혹시 전교조 이런 쪽에서 시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정치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그 뉴스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교권 문제 그런 거 이렇게 정치적인 거로 어느 쪽을 편을 들어서 그런 거 그렇게 될 수도 없죠. 일반적인 교사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러면서 그쪽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체벌을 할 것인가 근데 체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통제력을 권한을 하나라도 주느냐 이겁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체벌을 할 수 있어서 다룹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이 선생님한테 있어야죠. 그리고 하다못해 교실에서 떠들면 교실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통제를 하라. 근데 일각에서는 자꾸 그냥 손 억지로 자꾸 무슨 인권 조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괜히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상반되지 않는다. 인권이야 당연히 상반되지 않죠. 근데 어떤 서로의 권한과 그런 거는 상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그런 전교조나든지 진보교육계 이런 쪽에서는 일단 자기들 무오류 잘못됐다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그게 그 이유 때문인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기로 바쁘죠. 그러니까 아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해도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다 잘 교육됩니다. 오히려 저 같은 학생 때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맞고 내야 된 말인 게 아니라 너무 불필요한 질문을 자꾸 하고 자꾸 주장을 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같으면은 좀 상당히 안 그랬을 그런 걸 덜 당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 경우는 오히려 소수고 대부분은 사실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냥 이렇게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힘으로 어떻게 들 수가 없으니까 그 권력으로 교사가 학생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니까 그것도 무서울 게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게 다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결국 이건 뭐냐면 어떤 걸로 일률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게 그게 아니라 각각의 그레이드, 각각의 수준별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수준에. 그러니까 세상 모든 그런 그 도덕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지식을 알아도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고 잘 안 될 그럴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그러면 학교에서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회사 처신 잘해라. 그리고 출세를 꿈꿔라. 이런 것들이, 어떤 일각에서는 이거를 부질없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수준에서 하는 말이고, 이거 자체가 영적인 그건 몰란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성취를 위해 노력하면은 그것이 곧 자기 영적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학생들도 다 같이 자기 수준에서 그런 훈육을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질문에도 선생님이 다 받아주는, 이런 경우는 이제 영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 그리고 어떤 체벌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 요구되는 교사의, 이런 거는 이제 좀 하위 수준의 학생,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세상의 이런 처세 문제 이런 것들도, 자기는 영성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이런 세상 세태에 별 신경도 안 쓰고 나는 내 도 닦으면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부질없다고 얘기하고,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일반 사람들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다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훈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건데, 그 구분 자체를 또 인격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3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립학교 막 평준화를 아주 그냥 자기 신봉하는 곳인데, 나중에 학교길에 저녁에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어두워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딱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학급, 다른 공립학교도, 사립은 물론이고 공립학교도 소위 우열반 그런 거 한대는데, 우리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반을 나누고 싶지? 하면 더, 하지만 공부 그럼 못하는 애들은 인격이 제로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하여튼, 그러니까 학급을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좀 고등학교 근데 수준에 따라서 학급을 다르게 하는 거, 그거 자체를 인격을 제로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모든 학교에 만연해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이런,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제도가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수평적인 역할이 있듯이, 여러 이제 수직적인 분류에서 이건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하나로 취급하려고 동일한 이제 제도를 적용하려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려는 그런 것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인 이제 사회제도, 교육 및 사회제도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의 다양성, 인간 영혼이 이제, 먼저도 이제 5 분류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5 분류, 이제, 그러니까 다 외우지 못하는데, 이게 뭐더라? 아주 기초, 생존,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규율에 순종하고 조직, 이제 인간 생활에 적응하는, 그 다음에 성취를 하는 영역, 그리고 그 공동생활, 이제 공동생활에서 그 업보를 해소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는 영혼, 그리고 이제 세상을 초월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영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있듯이, 그런데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속한다 이건 얘기한다는 건 부질없는 것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듯이 인간도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가치관을 다양성,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디 쪽에 위치했다고, 자기가 보통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런 이제 비폭력, 비살상주의자나 어쩌고 그런 주의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떤 기초적인 그 단계에서부터 사회권창을 밟아야 할 그러한 입장의 사람들까지도 전부 자기처럼 이렇게 잘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오히려 그런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은 1학년을 깔보죠. 이제 자기보다 이제 못하고 모르고 그런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1학년을 돌봐주듯이,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영혼, 가령 이제 걔를 좀 이제 잘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그냥 악하다고 그냥 이제 이렇게 저주하고 그러는, 물론 걔를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걔를 보살피지 않는 사람보다 더 뭐 레벨이 높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그러는 건 이제 바로 여기 2학년 같은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세상엔 각 단계 부류가 많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잘 대처를 한다면은 우리가 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